이배용 위원장님. 네.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에 대한 역사 교육은 독립운동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일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교육 정책 마련의 총책임자인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친일파에 대한 역사 교육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친일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되고 네. 반민족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PPT 봐주시죠.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제작한 한국사 교과서에 친일파 시인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서정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우리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면 그때 어떤 그 부서에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의 생각이요. 저는 뭐 서정주 의원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PPT 봐주시고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완용, 서정주, 윤치호, 김한란 등이 지금 행위자로 나와 있는데요. 역사학자인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완용 친일파 맞습니까? 내분노죠?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드려야죠. 네네. 네. 자, 일본명 다츠시로 시즈오 서정주 친일파 맞습니까? 친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토치코 윤치호 친일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기 카스란 김환란 친일파 맞습니까? 친일파라고 볼 수 있지만 소신 네. 친일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소신 친일파. 소신 친일파란 것도 있나요? 자, 저는 선생님의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이런 친일파를 어쩔 수 없는 협력자, 뭐 소신 친일파 이렇게 미화해서 역사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배용 위원장님, 네. 일본명 아마기 카스란 김한란 친일파 맞습니까? 김한란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요. 네. 저희 역사관에서 이제 그 살펴본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징용에 대한 연설은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분을 그냥 단순하게 친일파로 매도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를 두 위원장님께서 다 옹호하셨어요. 그리고 국정교과서요? 네네. 허동현 위원장님은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도 찬성을 하셨기에 제가 역사관을 한번 여쭤보았는데 뭐 확연하게 친일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친일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네요. 저는 역사인식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나 국사편찬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조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과 역사 지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장 또 국사편찬위원장 재임명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 두 분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 뭐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행위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 혹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답변을 못하겠다. 친일 역사관 옹호하시냐는 말에 네네. 대답을 못하겠다. 아니 친일 역사관은 옹호해서는 안 되죠. 네네. 자, 저는 꼭 대통령께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자,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한 적 없습니다. 자, 지금 국교위는 이배용 위원장님의 독선과 여당 측 보수교육위원들의 짬짬이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정대한 상임위원님, 이번 중간보고서 가지고 사실상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구성하는 최종 보고서 집필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논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어떻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전문위원회에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원, 캐디가 이제 쓰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캐디도 그러니까 캐디가 이제 집필을 하되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전문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주고 교수들에게 중장기 발전교육 정책 과제를 맡긴 게 있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있고 뭐 등등 그런 걸 이제 쭉 엮어가지고 캐디가 집필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회의 쟁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좀 중요해졌는데 그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합의된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게 캐디 집필에 좀 저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에서 그 보고서 그 중간 보고를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문위 중간 보고서를 국교에다 9월 6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캐디가 집필을 하는데 어떤 것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채워야 될지가 좀 애매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회는 이게 다시 아마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럼 전문위원회는 사실상 깨져버린 상태인데 깨져버리고 전문위 보고서는 논란 속에 휩싸였고 그러면 대체 캐디 집필팀은 뭘로 이게 보고서를 써나 하는 게 현재 국교위가 보기에는 가장 좀 난감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보고서가 한쪽 의견만 반영되고 뭐 짬짬이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 이 희미하다 미래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해당 보고서는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고 뭐 전문위원회일 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식 안건으로 보고됨으로써 현재까지 유일한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보고 사안이 된 거예요. 그럼 추후 수립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당위성을 갖게 될 겁니다. 자, 한쪽 의견만 반영되고 편향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요. 대국민 현안 인식조사와 반대되는 중간보고서 정책들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위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국민 현안 인식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책이 반영됐어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뭘 성과라고 생각하시냐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 이걸 성과라고 생각하시고요. 계층 간 격화 완화, 사회 이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민주적 시민 양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중간 보고서 보면 우리 국교위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 전형 무력화하고 의대 지역 인재 전형 폐지예요. 이거는 이 정책들이 우리 성과라고 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동의 못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아니 중간부 전문위원회 아니 중간보고 그거는 했는데 항상 동의가 안 된다고 하세요. 왜? 비공개로 보고만 한 건데 의원님들이 가지시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항목도 볼게요.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한계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 시장 확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이걸 한계라고 보시고요. 과도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소득 격차 심화 이걸 한계라고 보시는데 지금 내신 외부평가제, 지역인재 선발 폐지 이거 누가 봐도 격차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간적인 거지 저희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아니 한 거다. 국교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아닙니다. 내용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의견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전문위원회 아니 교육부에 겁니다.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하라고 국교위 만들어 놨더니 아니 청개구리예요 국교위는 왜 아니, 국민들의 의견이랑 반대되는 정책만 냅니까? 아니 이게 저는 전문위원회- 교사로서 국교위의 출범을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에 국교위 없어질까봐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아닙니다. 국민들과 반대되게 운영하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국교위 없애버리자고 할 겁니다. 아니. 없어질까봐